자,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은 연준은 그러니까는 연준은 뭘 보여준 게 없어요. 카드가요. 근데 재무부가 이번에 그러니까는 좀 이제 이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이 국채시장에 그러니까는 좀 이 안정을 찾는데 출발점을 만들어준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대응수단이 없다 이거예요. 대응수단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요? 원래 이번에 문제가 미 국채 수익률의 급등에 지금 인플레이션 시작했고 이건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이건 연준이 만든 게 아니다. 연준이 만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워싱턴에 그러니까는 정치 엘리트들의 만든 결과를 연준이 지금 떠맡고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연준은 그래서 인플레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 올려다가 지금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부담이 되니까는 이제 그만 올려도 되는 건지 안 되는지 이건 이제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요? 자, 이게 연준이 하는 건 기껏해 하는 게 뭡니까요? 연준이 하는 거는요. 연준이 하는 것은 영래포를 그러니까 조절하는 거, 줄이는 거죠. 줄이는 거를 이게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아니 이제 올해 이게 언제입니까? 6월 달부터 이제 국채 수익률 압력이 이제 작동했었던 그때부터 한번 봐보세요. 영래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2.16조 달러에서 1.09조 달러니까 한 1조 달러 줄인 거예요. 6월 달 이후에. 예? 시중에 그러니까 아니 이 공급하는 금융기관들에다가 공급하는 국채를 공급 물량을 한 1조 달러 이상을 그러니까 줄인 거예요. 줄였어요. 예? 그러다 근데 대중이 보유하고 있는 액수는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요? 거의 2조 달러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한 1조 달러 줄인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예? 연준이 갖고 있는 국채 공급 물량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예? 워낙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예? 미국 정부가 워낙 많이 발행을 하기 때문에 예? 한 2조 달러를 지금 2조 달러가 더 발행되는 상황 속에서 한 1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줄이니까는 역부족인 거죠. 그것도 최근에 8월 이후에 많이 줄이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잖아요. 파란색 막대기가 연준의 그러니까 영래포 규모가 그러니까는 규모인데 그게 더 기울기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락시켜도 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규모에 비하면은 예? 너무 그러니까 역부족이라 이거죠. 예? 너무 역부족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거는 그러니까 대중이 보유하고 있는 거고 총 발행액으로 봐도 똑같다 이거죠. 구조는요. 똑같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 국채 수요 공급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가 여기 정리를 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 정부가 국채를 너무 많이 쏟아내고 있다. 발행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2023년 그러니까는 회계연도에 미국의 정부의 재정 적자가요.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1조 7천억 달러. 이거 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해서 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자가 뭐냐면 1조 7천억 달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자는 뒤에서 얘기할게요. 근데 정부가 워낙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양적 긴축도 하고 있잖아요. 양적 긴축이라는 게 뭡니까요? 예? 양적 긴축이라는 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채권을 그러니까 시장에 다시 쏟아내는 거잖아요. 통화량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영래포가 그러니까 한 1조 1천억 달러 줄어들었지만은 역부족이라 이거죠. 이것만 가지고는요.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채 매도는 계속하고 있고, 예? 매도하고 있고. 그 연준이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보내줘야 되는데 그건 확실하게 지금 내보낼 수가 없죠. 인플레 잡았다는 게 없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시중에는 돈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는 미 국채 가격이 오를 만한 요인을 연타석으로 제공을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의 돈들이 움직인 겁니다. 시중의 돈들이 그러니까 미 국채로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미 국채 가격을 끌어올린 거죠. 미 국채 수익률을 떨어뜨린 거고요. 그 환경을 미국 재무부의 옐런이 만들어준 거죠. 만들어준 거고 연준이 거기다가 이제 금리 그러니까 동결에다가 그다음에 고용 지표가 그러니까는 일자리 숫자가 적게 나오는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버무려지면서 미 국채 수익률을 쭉 떨어뜨리고 미 국채 가격을 끌어올린 겁니다. 시중에 돈들이 들어간 거죠. 그 효과입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히 앞에서 쭉 얘기했듯이 완전히 해결된 게 없잖아요. 해결된 게 없다 보니까 시중의 유동성은
충분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저는 4% 밑으로까지 끌어내릴 정도로까지 이게 들어가지는 않고 있다 이거죠. 예? 여전히 4.6, 4.5% 후반에서 멈춰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 이거죠. 자, 제가 이 미 국채의 문제는요,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이게 작년 7월 3일 날, 제가 작년부터 쭉 미 국채 얘기를 해왔잖아요. 작년 7월 3일 날에 제가 본격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이 미 국채 문제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 미국이 자기 함정에 빠진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 소위 말해 달러의 달러의 힘을 남용한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달러의 힘을 남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최고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된 것이 가장 위험한 자산으로 됐다고 하는 게 작년 제가 7월 달부터 이 표현을 제목으로 달고 최백은 TV를 했었습니다. 112회 때,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1년하고 한 4개월 정도 지금 지난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 국채 문제는 일반 시장 전문가들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고 안전자산으로 교과서에서 얘기되는 미 국채가 1900년대 이후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는 손실을 기록하게 된 이 의미를 놓치고 있다 이거죠. 이 의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의미를요. 자, 그래서 미 국채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미국주의의 실패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미국주의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 문제가 이건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게 해결됐냐 이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이 그러니까 작년 3월 달부터 금리를 빠르게 인상한 이유는 뭡니까? 인플레 때문이잖아요. 표면적으로는요. 인플레는 왜 생긴 겁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그래서 공급망 교란. 그래서 이건 영국과 미국이 주도해서 했었던 근대 산업문명의 실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패권주의, 미국이 러시아하고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를 내세워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 패권주의를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게 뭐 탈중국이든 디리스크든, 예? 이 미중 갈등, 이게 패권주의잖아요. 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는 미국이 그러니까 과거처럼 완벽하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미국주의의 실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결과가 인플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는 연준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연준이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연준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워싱턴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문명이 만든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연준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의장이 그러다 보니까는, 예? 확신이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이 그거 한 거라면 자기들이 왜 모르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금리 장기화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고금리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연준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2025년까지도 고금리가 갈 거다는 거고, 과거와 같은 그러니까는 초저금리는 시대는 안 온다 이런 얘기하는 게 그러잖아요. 그걸로 미 국채가 폭락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이게 금리가 이제 고금리 장기화되게 되면은 그 동안에 우리가 거의 그러니까 20년간 소위 이지머니가 자산시장에 거품을 만들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부채 모래성을 지은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타격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예? 그 자산 가치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주식과 부동산 가치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 자산 가치의 조정이라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거죠. 그게 건강한 거죠, 또 그러고요. 예? 그게 위기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위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질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지머니, 값싼 돈으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이 자산 가치가 쭉 이렇게 올라간 거. 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게 이게 실질적인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고 뭐 이래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예?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것은, 예? 이거는 그러니까 신기루일 수밖에 없다. 이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예? 신기루가 사라지는 현상, 이게 위기라 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 생태계 현상 같은 거잖아요. 예? 2008년 사우프라임 모기 사태 때 미국에서 거의 한 10조 달러의 자산 손실이 생겼어요. 예? 당시에는 부동산하고 소위 말해서 금융 사기의 결합물이죠. 혁신으로 포장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돈이 엄청 이제 그러니까는 예? 값싼 돈들이 들어가면서 만들어낸 이게 신기루처럼 날아간 거 아닙니까? 오바마가 그런 표현을 했죠. 신기루처럼 날아갔다 이런 표현을 썼죠. 팬데믹 이후에는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는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정부가 미국 정부만 6조 4천억 달러를 그러니까는 예? 국채를 발행을 했잖아요. 선진국 전체적으로는 거의 9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당연히 국채에서 정부 부채가 원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 부채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거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것은 그것의 조정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거잖아요. 예? 국채 가격의 채권 가격의 조정이라는 건 채권의 수익률의 급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장 금리의 급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산 가치의 조정이라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잖아요. 저는 항상 근본을 따집니다. 근본을.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요. 현상만을 쫓아다니다 보면요. 현상만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예? 맨날 그러니까 예? 올라갈 땐 또 올라간 거 이해하느라고 애쓰고 떨어질 땐 떨어진 거 이해하느라고 애쓰고 왔다 갔다 이렇게 정신 분열증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근데 근본과 본질을 이해해야지만이 중심을 잡고 커다란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미국 국채 향방, 오늘의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인 주제인 미국 부채 향방은요, 저는 3단계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3단계로. 1단계는 뭐냐? 그동안 얘기해왔던 거예요. 그동안 얘기했던 건 뭡니까? 미국 재정 구조가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거 우리가 그동안 쭉 얘기했던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미국의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엊그저께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요, 예? 연방정부의 총 채무액이 국채 발행이 33조 7천억 달러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1년이 지났잖아요. 1년 동안에 재정 적자가 2조 2,300억 달러입니다. 이자만이 한 8,800억 달러, 한 9천억 달러 가깝습니다. 이거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미국이, 그러니까 이걸 결국 달러 찍어가지고 해결하는 거잖아요. 달러 찍어가지고. 예? 달러 찍어가지고 해결.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대표적인 그 경제 쪽으로 그러니까는 그 싱크탱크에서 뒤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국제경제연구소죠. 연구소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은 이 33조 달러의 이 부채 이 마운틴 산을부터 이게 지속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이건 자기들이 연구해 보니까는 이건 지속할 수가 없는 거라 이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연방정부 채무가요. 2000년 초에는 연방정부의 GDP 대비 채무액이 한 5조 8천억 달러 있었어요. 5조 8천억 달러고 GDP 대비 한 50, 60%안 됐었습니다. 금융위기 전까지도 그러니까 60%대 초였었어요. 10조 달러가 안 됐죠. 9조 한 5천억 달러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얼마까지? 33조 7천억 달러. 그리고 GDP 대비 120%까지 갔다 이거예요. 예? 이게 지금 현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러니까 돈을 찍어낸 거예요. 돈을 찍어낸 겁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피터슨 경제연구소라고 있죠. 국제연구소.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에 하나죠. 여기서 뭐냐면 10월 24일에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예? 미국은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 이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이런 게까지 올려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의 국가 부채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 33조 7천억 달러 되는데 이게 1인당 미국인 1인당 그러니까는 예? 미국 1인당 그러니까 10만 달러가 넘는 거라 이거예요. 미국 국민 1인당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쭉 이제 오른쪽에 규모를 보게 되면 쫙 이제 올라간 거잖아요. 이건 이제 절대액이니까 이렇고 GDP 대비로 이제 보는 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좀 통제가 되려면 재정 적자가 줄어들었는데 재정 적자는 계속해서 증가해가는 추세라 이거예요. 재정 적자가. 예? 재정 적자가 이자 부담도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고 향후에. 예? 그 회색이 그러니까 이자 부담 부분이거든요. 예? 이자 부담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재정 적자가 증가하게 되면 국가 채무는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요.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예? 2차 대전 이후에 몇십 년 동안에는 이게 그러니까 통제가 됐다 이거예요. 통제가 됐다. 흑자로 만들어가지고 흑자로 만들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높았었다 이거예요.
흑자를 만들 수 있었던 건 뭐냐? 저거죠 뭐. 수입이 지출보다 크게 맞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흑자라는 얘기는요. 그왜 그러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거둔 거죠. 소득세는 그러니까 92%까지 했었고, 법인세도 그러니까 52%까지 쫙 올리고, 미국의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세금을 낸 거였잖아요. 그리고 성장률도 높았었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재정이 그러니까 이 증세는 거의 예? 어려운 이런 구조고, 사회 분위기가. 거기다가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것은 고령화라든가 사회보장세 이런 사회보장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그러니까 형편없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전망이 안 보인다 이거죠. 예? 전망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고령화 이게 왼쪽 그림은 뭐냐면은 65세 이상 인구에 그러니까는 예? 이 규모인데, 이게 그러니까는 뭐 지금 최근에는 그러니까 한 5,600만 명인데 2030년까지 7,300만이 되고 2060년까지는 그러니까 한 1억 명이 될 거다. 예? 해가지고 미국의 의료 비용이 굉장히 비싼 나라잖아요.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미국의 의료 비용이니까는 예? 의료 비용이 지금 보게 되면 평균 의료 비용이 1인당 평균 의료 비용을 보게 되면 다른 나라들에 아주 굉장히 크다 이거죠. 근데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의료 비용이잖아요. 근데 정부의 수입 구조가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예? 밑에는 그러니까 지출액이고 위에는 그러니까 수입액인데, 예? 지출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수입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만드는 거죠. 이걸 못 만드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다들 외면을 해. 예? 이거의 답은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증세죠, 뭘. 누가요? 부자들이 증세를 해야 되죠. 그렇죠? 사회보장, 미국의 재정적자의 양대축이 뭐냐면 사회보장하고 이자예요. 이자가 이제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핵심 요인으로 등장을 했어요. 빨간색이 이자인데 이자가 앞으로 10년은 저렇게 크게 증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있는 그 막대기 긴 게 하늘색 막대기가 사회보장인데 사회보장도 고령화되어지면서 계속 증가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중간에 또 하나 큰 게 뭐냐면 메디케어도 의료 저거잖아요. 의료 지원이요. 예? 그렇죠? 거기다가 뭐 이 국방비도 그러니까는 이것도 뭐 결코 멈출 수가 없지요. 예? 자, 해법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군둘락이라고 뭐 차기 채권왕이다 뭐 이렇게 가는 뭐 이렇게 별명도 붙은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너무나 이자 비용이 너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이거는 미국 정부가 감당이 안 될 거라 이거예요. 이게 다음에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1월 1일자에 마켓 워치 나온 얘기인데 제프 군둘락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너무 이자 비용이 아주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미국 정부는 이거 감당 못한다 이거예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회사가 자산운용사가 주로 채권 투자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예? 미국의 국채를 보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예? 이게 이제 다음 금융위기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드러큰 밀러라고 있죠. 이 사람도 억만장자지요. 수십억 억만장. 이 사람도 뭘 했냐면은 이 사회보장 같은 걸 삭감을 하든지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게 눈덩이처럼 굴러가고 앉았다 이거예요. 지출이 이걸 뭐라고 비하냐면 드렁큰 세일러라 했잖아요. 술 취한 이 선원들이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바다에 항해를 하는데 술에 취해 있어. 그럼 제대로 항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지출은 의무 지출이 있고 그러니까 재량 지출이 있고 그런데 이 의무 지출로 나가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요. 사회보장 지출은요. 나이 되게 되면 은퇴하게 되면 줘야 되는. 근데 이거 그러니까 뭐 일종의 개혁을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잠깐 증대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여기 들어가는 비용들이 계속해서 지출을 그러니까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출이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의무 지출을 근데 어떻게 축소합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서머스가 그나마 그래도 좀 양심적인 얘기를 했더라고요. CAP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이 센터 오브 아메리칸 프로그레스 미국 진보 단체 거기에 이제 연구소에서 한 저건데 무슨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국에 그러니까는 이 그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저기 저 국정 운영이 되려면은 세금이다 이거. 세금이 미국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저거다 이거예요. 그래 뭐라고 했습니까? 서머스가요. 서머스는 뭐냐면 이 IRS가 밑에 이제 조그마한 글씨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좀 그런데요. 박스를 좀 더 키울 거를 저기죠. 이 IRS가 미국 국세청이죠.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니까요. 미국 국세청이니까 세금 거두는 데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는 이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뭘 그랬습니까요? 네? 이 사람이 뭐냐면 I think we all love our country. 네? 이게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저기 저 그 올리버 웬델 홈즈가 말한 거를 이제 그러니까 제가 흉내내면서 얘기한 건데 우리가 모두 우리나라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면은 예? 우리는 뭐냐면 뭐 할 필요냐면 우리 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는 상태라 이거죠. 예? 예, 정부가 필요한 지출만큼 세금이 안 거치니까.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that means being able to collect tax.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누굽니까? 웬델 홈즈가 말한 유명한 말 중에 taxes are the price we pay for civilized society. 우리가 문명화된 사회를 가지려면 우리가 당연히 그러니까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다 이거예요. 예? 문명화된 사회를, 미국은 문명화된 사회를 유지하려면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걸 안 하면은 미국은 그러니까 야만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러니까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공허한 메아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하면은 안 하면 본인의 정체성에 그거 되니까 이런 얘기 했는데 정답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